게리 네빌이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축구에서의 부활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여정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의지에 관한 이야기가 녹색 성지에서 펼쳐졌고, 여기서 토트넘 핫스퍼의 밝은 별, 손흥민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한때 그를 칭찬했던 사람들의 의심과도 싸웠다.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 생방송에서 자신의 말을 삼켜야 했다. 손흥민, 시대를 지난 스트라이커인가? 그는 음성이 떨리며 자문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평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겸손한 수용이지만 축구에서 기회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날 아침 토트넘 핫스퍼 경기장은 프리미어리그의 두 거인이 맞붙는 장면을 목격했다. 무패의 시즌을 거친 후 두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토트넘은 첼시와 맞대결을 펼쳤다. 문명 같은 상대와 한국에서 온 스타 손흥민은 한 시즌의 영웅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라운드에 나섰다. 단 5분 만에 손은 첼시의 수비진을 뒤흔들며 날카로운 슛으로 경고를 보냈다. 이는 그가 여전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협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페이마터 사어가 공을 넘겼을 때 사냥꾼 본능을 지닌 손은 수비를 뚫고 강력한 슛을 날렸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울려 퍼졌지만 그의 본능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손흥민이 속도를 높였다. 13분에 재능이 넘치는 다리를 가진 데스티니 우도지가 브레넌 존슨에게 날카로운 대각선 패스를 보냈다. 존슨도 못지않게 공을 손흥민에게 넘겼고 그는 악셀 디사시의 뒤에서 마치 유령처럼 몸을 숨기고 있었다. 손흥민은 공을 받아 가볍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VAR이 확인한 결과 그는 반걸음 정도로 오프사이드였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불필요한 레드카드로 인해 경기장을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역동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굴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다가서면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무대의 조명을 독차지했다. 번개처럼 빠른 시선으로 올리버 스킵이 반격의 기회를 낚아챘다. 그는 긴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이 받아 첼시의 네 수비수 사이에서 혼자 고립되었다.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젊은이는 더 이상 홀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적의 숲에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는 경쾌하게 상대를 하나씩 제치며 바람을 가르는 화살처럼 전진했다. 슛! 공은 빠르게 날아갔지만 로버트 산체스 골키퍼가 확실한 손길로 희망을 사라지게 했다.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절망 속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연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영국 언론은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풋볼 런던은 그에게 8점을 주며 인내심과 전력을 다한 공헌을 칭송했고 비록 오프사이드로 인해 이른 골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말이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의 끝없는 열망을 강조하며 7점을 부여했다. 특히 우도지가 경기장을 떠난 후 그의 노력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강조하며 골이 오프사이드로 결정되고 마지막 슛이 산체스에게 막힌 것은 분명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다. 경기 후 의심을 품었다가 이제 기적적인 부활을 목격한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의 놀란 눈빛으로 등장했다. 손흥민이 얼마나 훌륭한 스트라이커인가요? 솔직히 저는 그가 전성기를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너지를 가득 담아 돌아왔고 현재 최고의 선수입니다. 네빌의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이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손흥민이 돌아왔다. 단지 경기장 안의 선수 이상으로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실력이 진정으로 빛날 것임을 보여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재능은 항상 빛날 것임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이전 시즌의 부상과 전술 변화로 인해 실망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던진 상태다. 그는 걸음걸음 패스 하나하나로 부활의 새 장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한계를 넘고 평가를 뛰어넘을 때마다 갈채는 더욱 커져갔다. 계속해서 싸우는 영웅을 찬양하며 힘과 용기, 포기를 모르는 마음을 지닌 그를 칭송하는 박수가 울려 퍼졌다.
토트넘 호스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에서 2024 시즌 상위 4위권 진입이라는 꿈이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감돈 경기장에서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즌 초반 스퍼스의 열기는 완벽한 시작과 함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10경기에서 결점 없는 성적을 거두며 리그 선두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향한 질주는 제11라운드 경기가 끝나는 종료 휘슬과 함께 갑작스럽게 멈추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자신들의 홈구장인 런던에서 첼시에 1대4로 패배하며 승리의 불길이 꺼져버렸습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을 맞이할 때쯤 데얀 쿨루세부스키는 6분 만에 골을 넣으며 희망의 불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연이어 레드카드를 받으며 스퍼스는 취약한 경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첼시의 거센 공격 파도 앞에 겨우 9명의 선수만 남은 토트넘은 끊임없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아직도 팀이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8승, 2무, 1패로 26점을 얻으며 2위를 유지하는 것에 희망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한 한 초강력 컴퓨터, 배트시라 불리는 이 전자두뇌는 덜 밝은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화한 후 배트시는 스퍼스가 시즌을 5위로 마무리하며 상위 4위권이라는 영예의 단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뉴캐슬과 같은 무거운 경쟁자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단지 패배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우도기와 같은 핵심 전사들이 징계로 인해 결장하는 것과 함께 반대 하트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정신적 손실이 결합되어 배트시는 토트넘을 순위표에서의 권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서글픈 음악의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의 자부심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연속된 불운한 사건들이 스퍼스가 구축해온 신뢰와 여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로메로와 우도기가 다음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과 반대 하트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중요한 경기들을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밝은 별들이 곧 중요한 시기에 팀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라운드 위의 숫자와 결과뿐만 아니라 전술, 정신력, 체력의 결합입니다. 모든 것이 부그런던 클럽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스퍼스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싸움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감독과 선수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경기는 단지 3점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품과 의지를 시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시간만이 스퍼스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축구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배트시라는 슈퍼 컴퓨터에게 증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